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대동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그래가지고 대동 본지 오래됐고 그래서 한번 봤더니만 내가 대동을 22년 8월에 최종적으로 보고 안 봤나? 아닌데 더 있는데 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게 저번에 해킹 당하면서 자료가 없어져가지고 데이터 피드백이 잘 안 되네. 일단 22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 시총 2,900억 가까이 갔었고 PR이 그때는 2.7라서 엄청나게 싸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대동이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총 3천억이거든. 대동 오늘 날짜로 들어가 볼게. 요거는 24년 1월 IR 자료 손현정 이게 유한탄강 하여튼 거기에서 나왔는 게 넘어가 유한타 47년도에 설립한 농기계 전문 농기계 트랙터 이항기 경운기 매출 비중이 내수가 30, 수출이 한 67, 그 중에 북미가 전체 한 80%, 북미에 들어가는 메이커는 카이오티, 중소형 100마력 이하 트랙 시장을 이제 점유율 9%를 가지고 있는데 100마력 이하보다는 100마력 이상 되는 게 가격이 더 파는 거지. 쉽게 말해서 마티즈 스파크 파는 것보다 경차 모닝 파는 것보다 그 뭐고 그랜저 제네시스 파는 게 마진 더 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더 크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얘들 보면 북미형 트랙터가 그 100마력 이런 거는 매출이 작다. 누적으로 중대형이 자꾸 이제 증가시키고 있다. 그 중소형은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합의팜, 코로나 때 이게 그 밖으로 못 나가고 팬데믹 상태니까 집에서 미국 같은 데는 땅덩어리 크잖아. 그러니까 그 신랑한테 그 사주는 기라 포크레인 같은 거, 포크레인 아니지 불도저 같은 거 거기에 이항기 꼽을 수도 있고 뭐 불도저 꼽을 수도 있고 꼽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가지고 놀아라는 거지. 땅 파고 뒤집고 놀아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중소형 요거 뭐고 농업기계 요게 이제 유행해서 막 사긴 나도 샀거든. 돈도 지원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합의팜 유행 북미 지역에서 중소형 트랙터 브랜드를 인지도가 쌓았다. 그때 20년, 21년, 22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이 팔렸다는 거지. 그러고 그게 미국 제1시장이고 유럽은 트랙터 판매 대수가 18만 대, 미국은 23만 대. 미국 대비해서 2등인 유럽 시장에서도 이제 중대형이 많이 팔려서 중대형을 하려고 한다. 유럽에는 1.4% 지분 그 마켓 쉐어. 유럽 트랙터 시장도 존 디어가 15% 1등, 유홀랜드 클라스 막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있는데 그 중에 대동은 1.4%, 트랙터 시장 마력별 60마력 미만이 28%, 60마력 이상 중대형이 많이 팔린다, 많이 필요로 한다. 튀르키예 요번에 트랙터 공급 계약 요거 나왔는 게 언제고 24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4년간 매출액 대비 23%의 계약 3,400억짜리를 계약했다. 공급하는 것, 트랙터 공급하는 거 이런 거 있었고 자율주행 온디바이스 AI 기술 얘들 자율주행 뭐 하나 싶었더만 농업에도 제초 잔디 잡초 뽑는 거 혹은 운반하는 거는 자율주행 가동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특정 논이 사각형 돼 있으면 그걸 이렇게 논밭을 가는 것도 뭐 이양하는 것도 되잖아, 맞지? 그런 것들. 그래서 특수 환경 임무 로봇, 제설용 스노우블로우, 청소용 블로우, 그 전기 스쿠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LSV, 배송 로봇 뭐 이렇게 제철소 환경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유럽 시장에 로봇모어를 주시요. 로봇모어는 로봇 청소기처럼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처럼 정해진 구역 안에 이동하면서 AI로 자율주행 로봇인데 이게 잡초 뽑는 여러 생겼어. 요 잡초 뽑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마당에서 잡초를 뽑아야 되는 게 이렇게 법률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 잡초 안 뽑으면 벌금이고. 그러니까 계속 잔디 작업하잖아. 그럼 이런 거 하나 갖다 놓으면 쥐하고 그러고 자율 운반 로봇 이런 거 뭐 다 맞는 거 운반하는 것도 길 따라 움직이는 거 이것도 괜찮겠다, 맞지? 넓은 데는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게 전기 오토바이, 그 AI 자동 운반 로봇, 뭐 병원에 쓰는 것도 운반 로봇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거, 또 이제 트랙터, 농기계 이런 것들 이게 캐시카우가 늘어날 수 있는 거지. 그렇고 이제 매출이
21년, 22년 코로나 팬데믹 때 빵 터지다가 23년에는 조금 22년 대비 떨어졌다. 왜? 북미 매출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끝나고 새로 사는 것도 적고 그러고 이제 뭐 혹한기 막 1월 2월 막 엄청나게 한파오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 뭐 맞물려 가지고 미국 매출이 확 몇백억이 감소했거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감소한 게 있다. 자, 그래서 얘들을 EPS를 2,400 보는데 원래 700 얼마 나왔거든. 그거 나가는 돈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요렇게 나오면은 뭐 작살나지. 뭐 이렇게 돼 있다. 대동 핍 넘어가고 로봇으로 리레이팅 로봇 관련주도 된다. 그 잡초 뽑는 로봇, 그 운반하는 로봇, 트랙터 이항기 뭐 이런 것들. 자, 넘어가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공시 들어가 보면 22년도에 BSS 에너지 배터리 저장 장치 교체식, 배터리 교체식 이륜 자동차. 이게 배터리 빼가지고 꼽고 하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튀르키 아까 전에 이제 트랙터 공급 계약했는 것들 있고, 얘들은 농기계 부분, 주물 부분, 모빌리티 부분, 기타 부분은 있는데 농기계에는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주물 부분에는 실린더 헤드, 엔진, 주물 제품, 모빌리티 부분은 농용 작업기, 산업용 롤러체인, 소형 트랙터, 제로톤 모어, 전기 운반차, 이스쿠터, 배터리 교환 충전 시설 뭐 이런 것들. 기타 부분은 유압 기기류 등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4개지 4개. 농기계, 주물, 모빌리티, 기타 부분. 그중에 농기계가 전체의 매출의 90%를 차지한다. 주물이 8%, 트랙터 한 대 6,200만 원, 콤바인이 7,600만 원. 콤바인이 더 비싸네. 이항기 2,700만 원, 경기 500만 원 하네. 자, 넘어가고. 공장 가동률은 거의 평균 93%, 이항기는 거의 99% 돌아가고 있다. 얘들이 직접 엔진도 만드니까. 자, 또 매출 실적, 수출이 얘들이 이제 그 전체 1조 2천억 중에 트랙터 등 농기계 부분에서 수출이 9,500억이 났된다. 그러니까 30% 넘는 거지. 자, 또 넘어가고. 순차입금 얘들이 부채율이 200% 넘거든. 그 중에 이자 내는 것만 7,500억이 된다. 그 현금성 자산 뭐 이런 거 빼고 이자 안 내는 거 다 빼버리고 하니까 차입금 비율이 이자 내는 게 130%가 된다. 그러니까 7,500억에 이자 낸다고 생각하면 그 이자율을 낮은 거는 이런 거 걱정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돈 나가는 거 걱정도 안 해도 되는데, 얘들은 요 순차입금 비율 때문에 좀 별로 뭐렇게 해야 되나 이거 그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금리나 이런 거에 따라 출렁출렁 할 때도 있다. 그리고 법인세란다. 이자가 1% 상승하면 그 자리에서 54억이 이자 비용으로 들어가고 1% 하락하면 54억이 들어온다. 환율이 10%가 움직이면 원달러 환율이 10% 어디였노? 10% 움직이면 120몇 억인가 이거 움직이던데 없네. 내가 삭제하는 거 없다. 하여튼 그건 또 따로 적어놨으니까. 얘들은 환율 수출 위주라 가지고 환율이 10% 움직이면 120억 정도, 125억인가 그 정도가 출렁출렁 된다. 연구개발 비용은 요번에 이제 190억 정도 썼고 1.8%, 작년에도 한 2% 정도, 전체 매출의 2% 정도, 1.8에서 20% 정도를 그 R&D 비용으로 쓴다. 유동 비율을 100%, 당좌 비율을 48%, 이런 건 아니다 맞지? 유보율이 1300%, 부채율을 239%, 자본 5,700억에 자산 1조 9천억.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나머지가 부채지. 1조 4천억 정도 부채네 맞지? 부채가 높다. 200% 넘어가니까. 그렇지만 얘들은 꾸준히 그거지. 그 카드가 돌려막기 잘 되고 있는 상태. 카드가 한 10개 있어가지고 한 8개를 돌려가지고 카드가 계속 카드깡 하면서 돌려막고 계속 돌려막고 있는 상태. 한 개 터지더라도 또 한 개 9번째 카드, 10번째 카드 쓰더라도 뭐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상태. 뭐 하여튼 얘들은 일반 이때까지 239% 이상 되는 회사를 안 해봤는데, 얘들은 하여튼 그 기간 산업이 아니라 이게 큰 공장이 필요한 거잖아. 트랙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부지도 있어야 되고 엔진도 만들어야 되고 뭘 만들고 재고가 쌓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부채는 요거는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 갚아도 되겠지만 일단 그 이자 버는 거 얘들 마진도 별로 안 높던데. 하여튼간 넘어가 보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여기 재무상태표를 보면
매출 채권 뭐고 일해주고 돈 받을까 이가 그게 작년 3,600억에서 4,300억으로 몇백억 700억 늘었지. 저작년 그 75년 됐네. 22년도 23년 21년 22년 23년이거든. 자 21년도에서는 2,400억에서 1,200억 여기는 700억 늘어나는 것만큼 물건 가격을 못 받았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얘들이 물건을 주고 못 받을 수 있는 그게 뭐고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 아니야. 그게 보니까 얘들이 한 2.9%, 한 3%, 100대 중에 한 두세 대 정도로 못 받는 거를 설정해 놨더라고. 그럼 그 정도면 뭐 다 받는다 소리지, 맞지? 100대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돈만 받는다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 재고 자산이 얘들이 요번에 많이 올랐어. 작년만 하더라도 재고를 얘들이 한 30%선 20몇 %선을 유지하다가 요번에 1,300억치 그것도 이제 제품 재고 만들어 놓은 재고가 1,500, 1,000 몇백억이 확 늘어났어. 요거는 자기들이 말하는 거는 겨울 때 비수기라 가지고 이제 혹한기도 있고 비수기라 가지고 쌓였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뭐 겨울 없었나? 요거 애매해. 재고 자산이 확 불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 사채 요게 사채는 뭐고 이자 줘야 되는 거예요. 7,500억 작년보다 저작년보다 확 늘어났지. 이자 주는 것들이. 그리고 또 외상값은 이자 안 주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자본금이 239억에서 237억에서 239억 늘어났고 자본금이 뭐고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잖아. 액면가가 얘들이 500억이가 1000억이가 곱하기 주식수 하면 자본금이 나와. 근데 자본금 수치가 변했다는 건 주식을 발행했다. 전환사채든 교환사채든 신주 인수공부사채든 발행했다. 그런 게 불어났고 여기서 또 14만 주 더 불어났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수를 계속 발행했다는 소리지. 그러고 그 자본이 들어온다는 소리. 이익잉여금 돈이 쌓이는 게 그래도 돈을 까먹지는 않고 이자를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돈이 2,300억에서 2,700억, 2,800억 불어나고는 있다. 이자 줄 거 다 줘도 그래도 적자는 안 났고 불어나고 있다. 맞지? 이자로 7,500억짜리 이자를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적자는 안 난다. 은행에 돈은 많이 주지만 남는 게 내게 좀 적게 가져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매출액 1조 4천억에 원가가 78% 정도 들어가고 그 원가 매출 총이익이 한 21% 나와. 판관비 고정비가 17% 나가고 그렇게 계산하니까 영업이익이 4.5%밖에 안 나와. 4.5%. 그러니까 제조회사 4.5%니까 먹을 게 별로 없는 게지. 우리 이때까지 공부했던 뭐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 40몇 %대 영업이익이. 비추라셀도 한 20몇 % 되죠. 비추라셀 영업이익 얼마고? 21%. 모토닉 영업이익 얼마고? 모토닉 얼마고 영업이익? 6.1%. 모토닉도 얼마 안 된다 맞지? 그 KSS 해운 영업이익이 18%. 대동 영업이익이 4.5%. 그러니까 모토닉이나 대동이나 맞지? 이게 제조해서 뭔가를 자기만의 특수한 기술이 없는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낮을 수밖에 없다.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소리겠지. 자, 그래서 영업이익 4.5%에 얘들 아까 부채율이 많았으니까 230%니까 거기에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 수익, 금융 비용 빼면 기타 수익 349억이고 비용이 181억 뭐 이건 정상적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금융 수익 181억 벌었는데 비용이 600억이 나가버렸어. 뭐 나갔겠노? 이자겠지. 부채율 2,300억. 부채 1조 5천억 중에 이자 내는 게 7,500인 게 그 중에 이자 비용하고 이런 거 계산하니까 600억이 나갔다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남는 거 없는 거야. 법인세 띄고 한 끼에 순이익이 119억밖에 안 돼. 전기 22년도에는 380억 벌었는데 반동가리에 3분의 1 토막 남는 거지 맞지? 그래서 순이익률이 0.8. 이자 주고 나면은 남는 거 없다는 소리지. 0.8% 났다. 그래서 EPS가 794원 나오는 거를 계산하니까 우상향 안 된 거지. 우상향에서 꼬꾸라졌다 맞지? 그 왜 이렇게 됐겠노? 차입금 안 땡겼으면 나갈 비용 600억. 뭐고 단기 그 금융 비용 이거 600억. 금융 비용 1230 잘못 찍었다. 금융 비용이 1200억이다. 근데 잘못 찍었다. 금융 수익 616억. 와, 잘못 찍었다. 기타 비용 100. 와, 큰일 날 뻔했다. 금융 비용 1200억. 1203억.
요게 616억. 나간 돈이 봐라. 와. 나간 돈 구멍이 1200억이 이자 준다고 나가버리니까 얘들 1년에 당기 순이익이 작년에 380억 벌었는데 나간 비용이 1200억이니까 당분간은 돈 벌긴 힘들겠다 맞지? 매출이 이빨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대동 별로겠네. 와, 이 비용이 이만이 나갔다. 야, 자, 그것도 넘어가고. 자, 요거 잘못 적었네. 아, 이거 잘못 적었네. 요거를 금융수익, 금융비용, 요거를 복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돼 있다. 와, 돈 많이 나갔다 맞지? 금융수익, 금융비용 요거 붙여넣기 딱 요 복사해놓고 자 넘어가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814억. 그전에도 마이너스였고 그전에도 마이너스. 그전에 마이너스 뭐고 실질적으로 돈이 회사 안에서 돌지만 그거 받을 돈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이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 아, 이게 현금이 이걸 이게 3년 연속이네. 3년 연속이네. 깔끔하지 않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뵀던 종목들은 뭐 부채율 200% 미만들, 100% 미만들, 20%, 30% 이런 회사들만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지금 고금리 시대에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뭐 회복되기는 힘들겠다. 물건 정말 많이 팔든지 대박 터지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회사 무너지는 건 아니냐. 있는 걸로 이렇게 유동성은 그 신용등급은 A3 등급인데 그 하여튼 현금이 원활하게 돌고 있진 않다. 원활하게 돌라 그러면 돈도 많이 땡겨. 요번에 돈 많이 땡겼지만 차입금으로 많이 땡겼지만 뒤감 나오지만 보면은 그 차입금 땡긴 게 재무활동에 단기 차입금 9천억 땡겼다. 9천억. 1년 안에 단기 차입금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이자 주는 금액이 9천억을 땡겼다고. 1000억씩 600억씩 땡기던 거를 뭐고 그만이 급하다는 소리죠. 맞지? 아,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하진 않고 내 기준으로 그렇다고 회사가 부도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힘들게 카드깡 그 카드 10개 중에 8개를 돌려막고 하고 있다. 돌아가긴 돌아가잖아. 맞지? 한 개 더 빵꾸 나더라도 9개 카드 발급하면 되고 10개 카드 발급할 수 있는 그 정도 아직 여유는 있다. 물건은 계속 팔리고 있으니까. 근데 요번에 재고가 많이 쌓였던데. 야, 하여튼 뭐 내가 마음에 들진 않다. 단기 차입금 감소 9천억 땡기고 7,400억 갚고 이자 지급 뭐 이런 거지. 배당급 23억 그래도 주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643억 있다. 시작할 때는 1200억 있었는데 640억이 있다. 640억 현금성 자산이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게 사라졌다. 작년 이맘때는 1200억의 현금성 자산이 있었다. 하여튼 현금성 자산 600억은 있다. 다른 회사는 비치로셀 얼마고 현금성 자산 없네. 또 찾아봐야 되네. 패스 넘어가고.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 얘들 회사 중에 이렇게 대동 모빌리티 요게 그거 전기차하고 이거 뭐고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는 거 조금 인기 있는 것들 그거 만드는 곳들 42% 지분을 가지고 있다. 대동 모빌리티가 오토바이 뭐 이런 거겠지. 요게 지금 매출이 1100억에서 요번 23년도에 2100억 거의 100%씩 상승하고 있다. 대동 모빌리티가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재무상에서는 마이너스다. 2천억씩 팔아도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자, 그리고 지역 국내 매출 작년보다 60억 정도 상승. 북미가 8,300억에서 7,700억 한 600억이 감소된 거예요. 이게 컸어. 유럽은 620억에서 800억 그러니까 한 200억 증가했는데 북미는 뭐 700억이 그 감소했으니까 700억이. 그래서 전체 1조 4,637억에서 1조 4,333억으로 줄어들었다. 북미 매출이 박살났다. 자, 손실 충당금이 뭐고 매출 채권 빵꾸 날 걸 대비해서 요게 128억 요걸 계산하니까 한 2.9% 정도 되더라. 자, 제품 그리고 재고 자산이 제품 재고가 요번에 3,747억인데 그 22년도 그 장부에는 2,200억
1,300억, 1,400억의 제품이 뭐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 만들어 놓은 게 1,400억치가 쌓였다는 소리야. 원재료 300억치 쌓이고, 원재료를 그렇다 치더라도 만들어 놓은 게 1,400억치 안 팔리면 야로 재고 떨이 하겠지. 안 팔리면 맞지. 하여튼 이거 엄청나게 지금 쌓였다. 그래서 회전율도 기존에는 3점 몇인가 한 100일 정도, 110일 정도의 회전율, 한 서너 달이면 재고치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은 2니까 160일, 180일, 3호 6개월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6개월치. 예전에는 4개월치인데 3, 42, 3개월치, 3, 42, 4개월치인데 지금 6개월치 엄청나게 불어났다. 또 넘어가고 단기 차입금 6천억, 장기 차입금 이렇게 늘어나는 게 비유동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엄청나게 불어나. 작년 그 22년만 하더라도 4,600억 합치면 6천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8천억, 2천억 이상이 불어났다. 이자율이 2%에서 9%, 2.9%짜리, 4에서 4%짜리, 뭐 2에서 9%짜리도 3천억 땡겼잖아. 운영자금 9%씩 이자 주고 맞지? 와, 남는 거 없는 거지. 당분간 남는 거 없다 보면 되지. 그리고 요번에 판관비 고정비 중에 광고 선전비는 7억 증가, 포장비는 29억 증가, 급여가 127억을 증가했네. 직원이 확 불었는갑다. 직원이나 이렇게 상여금이나 127억이나 증가했다. 작년 22년 대비 요게 엄청나게 증가했고, 그리고 복리후생비 34억, 교통비 21억, 임차료 15억, 감가상비 11억, 직업수수료 40억. 그래서 총 판관비가 220억이 증가했는데 아까 전에 인건비가 127억. 220억 중에 127억이면 크다 맞지? 그러니까 인건비 쪽으로 돈이 많이 증가해서 판관비는 올라갔다. 기타 수익 아까 전에 나왔던 거고, 기타 그 금융 비용에서 금융 비용 580억, 외환 차손 108억, 그리고 뭐 전환 우선주 평가 손실 뭐 이런 것들, 발생 상품 평가 손실 이런 거, 교환 사채, 전환 사채 주식을 발행하니까 그거에 따라 이제 손해 보는 것들이 1,200억이 됐다는 소리지. 1,200억. 작년 이맘때보다 엄청 크지. 얘들이 그러니까 그 자기가 버는 걸로만 해서 충분히 돈이 들어왔으면 은행에 손 벌릴 리도 없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은행에서 이자 주면서 돈도 안 빌려주니까 사채도 발행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주식수가 불어나는 거 아니야, 맞지? 하여튼간에 이게 좀 크다. 회사가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닌데 이거에서 이제 빚종 개살고라는 거지. 금융상품 넘어가고, 자, 유형자산 처분, 요건 이제 현금 흐름표 보면은 파생상품 거래이익에서 빵구, 전환 우선주 평가이익, 이거는 재무로서 이제 평가하는 것들이라 가지고 요거는 빵구. 매출채권 증가, 작년에도 증가했으니까 매출채권 증가했다는 건 뭐고, 돈 못 받는 게, 물건은 줬는데 돈을 아예 못 받았단 소리야. 재고자산 증가, 재고가 쌓였으니까 돈 못 받았으니까 마이너스란 소리지. 작년에도 뭐 증가했으니까 뭐 의미 없는 거고. 매입 채무의 증가 뭐고, 매입 채무의 감소, 매입 채무 예상값이거든. 감소했다는 거는 돈을 줬다는 소리지. 돈을 갚았으니까 마이너스. 판매 보증 충당 부채의 감소라는 거는 그 판매 보증 충당 부채 판매하면은 그거 보조금 주는 거일 것 같은데, 판매를 하기 위해 보증을 걸어 놓는 충당 부채가 감소.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 줬다. 이래 해석해야 되나? 뭔가 뭐가 중요하노 맞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금 흐름표는 넘어가고, 또 뭐 있노? 그렇지. 차입금 7,500억, 순차입금 이자 주는 게 7,500원 소리야. 또 뭐 있노? 배당은 8%, 순이익의 8%를 현금 배당 확정했다. 그걸 몇 년 동안 이때까지 30년 동안 했고 5년 평균 1%다. 배당은 준다 맞지? 자, 얘들 봐라. 그 이자율 23년 12월 31일 채무 증권 발행했는 게 50억짜리, 70억짜리, 100억짜리 이런 거 상환했네. 이자율 3.6%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렇다.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은 2.9%, 76구에는 2.7%, 3.5% 이렇게 됐다. 매출 채권은 뭐라 했노? 돈 못 받고 띵가 먹을 확률 3.5%, 100개 중에 3개, 4개. 재고 자산은 제품 재고가 작년보다 확 증가했다. 76년이면 이것도 숫자 적어볼까? 23년, 22년, 21년, 20년
코로나 팬데믹 아이가 팬데믹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서 재고가 넘어가는 거는 이때는 재고가 없어가 엄청나게 그래도 전체 자산의 28%를 차지하다가 조금씩 증가하고 회전율은 3.2회나 3.6회나 별 차이였거든. 365 나누기 3.2나 114일, 365 나누기 3.6이나 101일, 114일, 101일, 114일, 114일 만에 재고가 이제 트랙터가 소진되고 114일 재고, 101일 재고. 이건 2회잖아. 365일 나누기 2는 뭔데? 365 나누기 2는 180일. 확 차이 나지? 180일. 6개월치 재고가 쌓였다는 거지. 맞지? 근데 이게 얘들이 하는 말이 겨울이라서 겨울에 비수기 이때는 겨울 없었나? 21년도, 22년도에도 겨울이 있었잖아. 맞지? 차이가 확 늘어났다. 80, 한 40% 이상이 증가했다. 야,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는 한 3%밖에 증가 안 했는데 전체 자산에 얘들 부채도 자산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땡기는 게 너무 커가지고 이게 하여튼 그 1,300억이 증가했다. 그래서 요거 재무상태표를 보더라도 전년 대비 자산 14% 증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그리고 재고자산 27% 증가. 전년 대비. 또 뭐 있노? 부채 11% 증가. 부채. 또 영업실적 매출액 마이너스 2% 감소. 관리비 12% 증가. 아까 관리비는 인건비에서 많이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관리비 12% 증가. 금융수익 117% 증가. 비용 65% 증가. 비용이 얘들이 어마어마하니까 1200억이니까 65% 증가. 작년 720억에서 빵꾸 난 거지. 그래서 북미 수출 시장의 판매 감소, 내수 매출 감소가 원인이다. 매출이 떨어진 게. 북미 수출 시장 뭐 북미에 그 혹한기 와가지고 1, 2월에 뭐 엄청나게 한파 왔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끝나서 이제 땅 뒤집고 노는 게 감소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지. 올해 어떻게 이제 매출이 올라가느냐가 이제 관건이겠네. 올해 1분기에 올라가든지 2분기에 올라가든지. 그래서 23년 1분기 제품 생산 판매를 위한 재고 자산의 보유로 인해서 유동자산 적시 회수 가능성에 문제가 없어.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23년 현금성 자산이 643억 있는데 농기계 산업의 계절적 특성으로 현금성 자산이 뭐 제품 판매를 위한 재고 자산 보유로 아까 전에 농기계 계절적 산업 특성 겨울엔 안 팔린다. 안 팔리지만 작년, 저작년, 23년, 22년, 21년 비슷하게 나와야지. 비슷하게 안 나오고 23년에 월등하게 재고가 늘어났다는 건 제품, 그것도 제품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요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맞지? 그렇게 해석, 나는 그렇게 해석. 자, 김준식 대표가 22% 지분을 가지고 있고, 김준식, 원유현 대표이사. 자, 또 넘어가자. 이사 6명, 미등기 임원 14명 1억 5천씩 받아가고, 이사는 6명 70억씩 받아가고, 총 70억, 인원수 6명 한 5억씩 받아가고, 이사는. 자, 등기 이사는 3명 10억씩 받아가고, 감사위원 3명은 3,300만원, 그리고 김준식 대표 15억, 원유현 대표 11억씩 받아간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결론 내리면, 또 이제, 내리면 얘들 부채율이 높다. 230%. 뭐, 유보율 1300%. 자본 5천억. 자산이 부채가 1조 5천 넘으니까 원가가 얘들 78% 나가고 판관비가 17% 나가는 영업이익이 4.5% 나오는 대동 트랙터 이양기 건설이 아니고 이제 농업 부품, 농업 기계, 엔진 뭐 이런 것들. 금융 수익에서 금융 비용 요게 그거지. 금융 비용이 있지. 요거 잘못 금융 비용 요게 내가 잘못 눌렀다 맞지? 복사하기 금융비용 어딨노? 금융비용을 붙여넣기 요래 하면 되지? 맞지? 요래 가지고 금융비용에서 요번에 돈이 많이 나갔다. 얼마?
1200억씩 나가가지고 빵구가 아주 크다. 금융비용 1200억.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순이익은 0.8%, 0.119억을 EPS 하니까 주당 순이익은 794원. 그걸 계산하니까 퍼가 15가 되더라. 요거 보통 1,800원 작년만큼 나왔으면 요거 나누기 2 해버리면 7 나오는데 그러면 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벌어들이는 거에 비해서는 싸다라고 판단하기 힘들지. 그래서 주가가 시총 3천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천원까지 떨어진 거야. 이게 안 보이니까. 얘들의 메인이 아니고 그 물건 파는 거는 농기계 부분. 글자가 왜 연데 이거 주물 부분. 모빌리티 소형 트랙터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그 중에 농기계가 90% 매출을 차지한다. 수출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수출이 글자 수출이 9,500억 가까이 차지하니까 공장 가동률은 93% 정도 된다. 금리 1% 상승하면 마이너스 54억, 환율이 10% 상승하면 125억이 뛴다. 반대로 떨어지면은 125억을 까먹는다. 연구비는 1.8% 정도 쓰고 있다. 자, 대동 모빌리티 지분은 42%를 가지고 있고 대동 모빌리티는 매출이 거의 100%씩 상승하고 있다. 국내 매출 감소했고 북미 매출 감소했고 기타 매출 감소했고 유럽 매출이 상승.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매출이. 매출 채권 대손 충납률은 2.9%. 매출 채권 대손 충납률 2.9%. 순차익금이 7,500억이고 차익금 비율이 130%. 그러니까 7,500억이 이자 내려고 한 끼네. 허덕허덕 한다 맞지? 30년 배당을 줬고 5년 평균 배당이 1%. 재고 자산이 32%고 회전율은 180일치 재고를 가지고 있다. 정기만 하더라도 29% 3.6회 101일치 재고인데 그 중에 제품 재고가 한 1,300억 가까이 늘어났다. 제품 재고 1,300억. 자, 그리고 직원 평균 거성요소는 10년. 요건 괜찮다 맞지? 평균 거성요소는 10년. 김준식 대표 22%. 요렇게 되어 있는 회사. 요거를 이제 그걸로 그래프로 나눠봐야 되네. 그래 이제 수치로 가면 대동이 이제 농기계 대형으로 넘어가면서 대박 터져야 되고 자율 잡초 제거 여기 또 대박 터져야 되고 전기 오토바이 또 대박 터질 수 있고 자율 운반 기계 요것도 대박 터질 수 있고 AI와 섞여 가지고 대형 농기계 요런 것들이 대동을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재료가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수치를 보면은 대동 3,800억 3,087억 5월 4일 기준 퍼가 15, ROE 2%, 근속연수는 10년 괜찮아. 굿. 연구비 1.8% 괜찮고 영업이익률 뭐 나쁘지 않아. 4.5%. 근데 이자를 많이 주니까 7,500억을 이자 주니까 0.몇 프로로 떨어지는 게 흠이라서 그렇지. 영업이익률만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매출 1조에 4%면은 4, 500억 되잖아. 맞지? 지금 3천억이면 4, 6, 5, 30, 6, 4, 6, 7에 42, 7, 6, 7 퍼가 6, 7 정도 나오니까 영업이익률만 본다면은 뭐 그것도 괜찮겠다 맞지? 영업이익률만 계산해도. 근데 순이익으로 우리는 계산하니까 부채율은 230%. 이거는 L하고 5년 평균 배당이 1%인 대동. 트랙터 좋아하는 사람은 대동. 근데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대구에 이제 본사 있거든. 현풍에 있고 동대구에 가면 대동 광고하고 엄청나게 한다. 이게 괜찮아. 회사는 괜찮은데 영업이익률이 순이익률이 좀 떨어지고. 근데 이거는 뭐 대체제가 없잖아. 농기계만 되는 거지. 뭐 농기계 배터리 충전한다 생각해봐라. 그 배터리 몇 시간 간다고. 언제든지 휘발유 넣고 막 돌려야지. 맞지? 극한 지방에도 막 돌려야 되니까 전기는 아무래도 좀 안 힘들겠나. 당분간은 뭐 이렇게 엔진 이런 걸 쓸 것 같다는 말이지. 그럼 대동은 요 상황에서 시총 3천억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